자, 오늘은 파라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주대 천안 CTC 랩의 이세진입니다. 본강좌에서는 로보티즈 최현수님께서 제작 강의해 주신 자료를 편입하여 재배포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스 프로그래밍 파라메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번에는 파라미터를 활용한 노드를 작성해 볼 텐데요. 네, 전부 다 앞에 보세요. 예, 앞에 보세요. 이거 또 안 들으면 또 놓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같이 할 때 집중해서 하기 바랍니다. 복습은 다 각자 하더라도. 이 파라메터도 로봇 기구부 제어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앞에 집중하세요. 이전 강의에서 작성한 서비스 서버 프로그램 소스를 수정하여 별도의 패키지 생성 없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값을 입력받아 사칭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파라미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수정합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내 이야기 잘 들어봐요. 이걸 개념을 알아야지 이게 왜 필요한지 알며 실습을 해도 의미가 있겠죠. 앞에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로봇이 있어요. 로봇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우선 지지난주에 했던 토픽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 로봇, 전부 다 나를 보세요. 네, 나를 보세요. 앞에 있는 로봇이 한 2억 개 정도의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센서를 가지고 있고, 그 토픽, 퍼블리셔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센서를 전부 다 켭니다. 퍼블리시 시켜줍니다.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를. 이 개념 이해가 되죠? 그렇죠? 퍼블리시 다 실습해봤잖아요. 자, 그리고 이 로봇을 센서의 데이터에 맞게 움직이게 하고 싶어서 이제 서브스크라이버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를 켜서 막 무작위는 아니고 연속적으로 막 퍼블리시 되고 있는 센서 데이터를 읽습니다. 읽고 그 서브스크라이브 노드 안에 있는 파일에서 나름대로 제어문을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센서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거리 측정 센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측정되는 거리 값이 계속 퍼블리시 되고 있고 내가 서브스크라이버로 그걸 읽어서 장애물이 1m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측정 거리가 1m보다 짧으면은 멈춰라 라고 하는 제어문을 쓸 수가 있겠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토픽의 이제 로봇 제어와 이제 토픽 노드의 대표적인 사례고, 자, 서비스는 뭐죠? 어, 서비스는 조금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센서를 연속적으로 무작위로 막 켜놓는 게 아니라 스탠바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스탠바이만 하고 있고, 근데 센서는 보통 퍼블리시 하니까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실제로 내가 연구 개발할 때 하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좀 예를 들어볼 텐데, 이런 게 있죠. 저 로봇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도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제어를 하고 있는 친구고, 나도 2번 센서를 가지고 제어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어, 아,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GPS 센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로봇의 위치를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계산을 하는,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트래킹을 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짜서, 계속 그 데이터를 갱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는 현재 로봇의 아주 정밀한 위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목표하는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짜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지금 현재 로봇의 위치가 궁금하잖아요. 그때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 친구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난 이제 서버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친구가 나한테 요청을 하면은 현재 내가 요청 들어온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해 놓은 로봇의 정밀한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파라메터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로봇이라고 하는 게 기능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처음에는 지금 현재 내가 이제 주행 로봇인데 현재 놓여져 있는 이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마트에서 바로 사온 무인 청소 로봇인 거예요. 예, 무인 청소 로봇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구잡이로 막 돌아다니면서 현재 이 방에 지도를 작성해야겠죠. 이게 1번 노드. 지도가 다 작성되면 이제 2번 노드, 2번 모드가 돼서 어떻게 내가 청소하면은 어, 완벽하게 잘 청소를 할까? 최적 경로 생성을 해야겠죠. 그게 2번 모드. 자, 3번 모드는 뭐냐면은 이제 경로가 다 생성됐으면 그 경로를 따라서 움직여야겠죠. 예, 3번 모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1번 모드, 2번 모드, 3번 모드를 로봇이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 스스로 뭐 해주는 알고리즘을 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작하는 사람이, 개발하는 사람이 그때그때 로봇은 돌아가고 있고 알고리즘은 돌아가고 있고 그때그때 모드를 스위치해주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모드 1, 2, 3을 미리 설정해 놓은 알고리즘으로 다 짜놓은 다음에 지금은 2번 모드, 이제 1번 모드로 다 이제 지도 작성을 했고 2번 모드로 최적 경로 생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 로봇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드만 바꿔가지고 로봇의 현재 태스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요게 필요하겠죠. 네, 그걸 할 수 있는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금 여기에 어, 아까 전에 우리 방금 전에 좀 지웠긴 했지만 다시 한번 살려볼 건데 서비스 서버.cpp에서 네, 우선 요거를 타이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서비스 서버.cpp에서 여기 맨 위에 이 부분에서 쳐야 돼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인클루드 두 개 있고 그리고 인클루드 두 개 밑에 보면 불 calculation이라고 해서 서브 함수 있잖아요. 요 사이에 이걸 칩니다. define 플러스 대문자로 할까요? 예, 플러스 하고 자, 탭키 누르면은 커서가 이렇게 좀 뭉뚱뭉뚱 움직이죠. 커서 탭키 누르면은 예, 이렇게 움직입니다. 탭키 몇 번 눌러가지고 적당히 띄워서 뭐 1이라고 합시다. 지금 이게 뭐냐면 플러스 모드는 1번으로 아까 내가 모드 1, 2, 3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플러스 모드는 1번으로 정의하겠다. 비슷하게 define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필요하겠죠. 마이너스 이것도 탭키를 누르면은 1번 밑에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하게 2번 이거는 2번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도 필요하겠죠. define multiplication 멀티플리케이션. 넘어가 버리네. 그러니까 이거 1번, 2번 요거는 사실 중간에 공간이 어떻게 돼 있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코딩을 자주 하다 보면 이 열을 맞춰주고 싶은 본능이 막 생기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1번 앞에서 커서 갖다 놓고 탭키를 한 두 번 정도 더 누릅니다. 두 번 누르고 예, 멀티플리케이션에서도 탭키 눌러서 3으로 바꿉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define division 디비전에서 탭키로 가져간 다음에 4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멀티플리케이션, 디비전은 변수는 아니에요. 변수는 아니고 여러분들 CPP 수업했을 때 이거 define 해봤죠? 해봤을 텐데? 네네, 해봤죠?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없이.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서 integer g 언더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변수, 이건 변수죠. 변수라고 해서 여기다가 초기는 플러스로 인가시켜 줍니다. 세미콜론까지. 여기서 G 오퍼레이터, 인테자형 G 오퍼레이터 변수를 만들었는데 위치가 중요하죠. 전역 변수, 지역 변수 기억나죠?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기억나죠? 프로그램 수업 시간에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배웠죠? 어, 안 배웠나요?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다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를 안 배웠다고?
자, 지금 보면 calculation 함수 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브 함수 안도 아니고, 여기 밑에 메인 함수가 있잖아요. 메인 함수 안도 아닌 여기 바깥에 어떻게 보면 여기 어떤 각각의 함수들을 행성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기 이제 우주계예요. 우주계인데 행성이라고 표현한다면 행성 안이 아닌 우주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정의를 하면 이 변수는 전역 변수가 됩니다. 전역 변수. 전역 변수가 되고 전역 변수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 나중에 고차원적인 코딩을 할 때 실수를 하지 않아요. 이 전역 변수는 어느 행성이든 어느 서브 함수이든 접속이 가능합니다. 예, 핸들링 할 수 있어요. 핸들링 할 수 있는데 자, 어느 행성이든 그러니까 어느 함수이든 이 전역 변수를 어, 어세스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 행성에서는 자기의 목적에 맞게 이거를 1로 바꿨다가 바꿔놓고 있는데 또 다른 함수에서는 또 자기 구미에 맞게 이거를 또 2로 바꾸고 막 꼬이겠죠. 그래서 전역 변수는 정말 조심하게 다뤄야 돼요.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다 지역 변수로 해줘야 되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전역 변수가 유리할 때도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전역 변수로 돼 있고 그러면 지역 변수는 반대겠죠? 지역 변수는 각각의 함수 내에서 정의되는 어, 변수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calculation 함수 안에 뭐 예를 들어서 G에디터 인테자형 G에디터를 만들었다고 하면 메인 함수에서는 그 G에디터 G오퍼레이터 변수를 접속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그렇죠? 네, 그게 지역 변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강제로 플러스를 인가시켜줬다는 건 뭐냐면 이 플러스가 지금 1이거든요. 그래서 숫자 1을 G 오퍼레이터에다가 지금 초기화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이 내용. 전역 변수, 지역 변수, 그리고 여기 지금 define 여기 없죠? 네,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파라메터의 초기 값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두고 G 오퍼레이터를 플러스로 해둡니다. 여기서 G 오퍼레이터에 따라 사칙 연산을 케이스별로 선택하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코딩 해볼게요. 네, 이제 G 오퍼레이터가 변함에 따라서 계산을 다르게 해줘야겠죠. 이게 calculation 내에서 해주는데 지금 보면 지금 현재 res result는 resq request A, request B 더하기로 돼 있잖아요. 이걸 잠깐 닫아주고 이걸 주석 처리해주고 위에 적당한 데서 시작을 하죠. 스위치 문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스위치 문은 당연히 실습을 해봤을 테고 수업 시간에 G 에디터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G 오퍼레이터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해주면 되겠죠. 열고 닫고 해주고 자 케이스 G 오퍼레이터가 만약에 플러스면은 여기는 콜론입니다. 세미콜론이 아니고 해봤죠. 콜론이고 이때는 레스 리절트를 리퀘스트 A 더하기 리퀘스트 B로 해라. 그리고 한 다음에 브레이크 해라. 브레이크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이 스위치 문을 빠져나가는 거. 요게 이제 플러스 케이스일 때고 이번에는 이게 다시 들어가야겠네요.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케이스 마이너스로 가겠죠. 마이너스 콜론입니다. 콜론은 자,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연산자만 바꿀게요. 이번엔 당연히 빼기를 해줘야겠죠. A 빼기 B로 해줘라. 그 다음에 케이스 멀티플리케이션이죠. 케이스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고 멀티플리케이션은 곱하기를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를 해주라. 마지막으로 디비전이 남았죠? 이렇게 케이스
디비전 불러서 A 나누기 B를 해줘라. 네, 여기까지 타이핑을 코딩을 해봅니다. C에서는 이 들여쓰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예. 사실 들여쓰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도 프로그램이 컴파일은 되긴 되는데, 근데 파이썬은 들여쓰기도 틀리면은 컴파일 안 돼요. 그러니까 실행이 안 돼요. 안 되고, C는 되긴 되지만은 지금은 뭐 아주 약소하게 뭐 몇십 줄 정도밖에 안 되는 코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수백 줄, 수천 줄이 되거든요. 그때 지금 보면 깔끔하잖아요. 스위치 문 중괄로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만 딱 봐도 들여쓰기만 봐도 이 부분이 다 스위치구나. 스위치 안에 있는 거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케이스, 그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것들, 예, 다 이렇게. 예, 레벨을 다 알 수가 있죠. 자, 케이스 디비전까지 코딩. 예,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예, 하세요. 시간 좀 더 줄게요.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리퀘스트 할 때, 서비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리퀘스트 할 때 두 개의 숫자를 주면서 어떤 연산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필요한 연산자로 그 두 개의 저거를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서버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G 오퍼레이터로 요청이 들어올 텐데 G 오퍼레이터의 모드에 따라서 연산하게 되는 분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set param 함수를 이용하여 calculation 메서드를 플러스로 초기화합니다. 네, 요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지웠었는데 예, 여기 노드 핸들 nh 밑에다가 하죠.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nh set 파람 set 대소문자 중요합니다. 파람 set 파람 해주고 calculation method 여기 이제 초기화 시켜주는 거고요. 초기에는 그냥 플러스로 우선 정의를 해둡니다. 플러스가 1이었죠. 우선 1로 합니다. method 1로 하고요. 함수 calculation 메서드를 플러스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무한 반복문을 구현을 했고요. 무한 반복문 내에서 get param 함수를 사용하여서 중간중간에 변경되는 외계 변수를 모니터링하여서 설정하는 그런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네, 요거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서비스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일 때는 이런 while문이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서비스 우리 할 때는 그 서버 함수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콜백,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들어오기를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일회성으로 콜백 함수를 계산을 해주죠. 해주는데 여기서는 while문을 왜 했냐면 클라이언트 볼까요? 네, 여기서 while문을 해준 이유는 아까 G 오퍼레이터가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1번부터 4번까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리스닝 하기 위해서 while문으로 지금 코딩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메인 함수에서 네, 여기 ready service server 여기 밑에다가 타이핑을 칩시다. 그래서 먼저 loss rate R 만들어서 10 이렇게 해주면 이 R이라고 하는 로스 레이트 객체가 10Hz로 돌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Y문을 합니다. Y문으로 1로 해놓으면 무한 루프로 돌죠. 돌고 NH get 파람 이번에는 get 파람
그래서 calculation G operator 이거 똑같죠? calculation get 바람 calculation method를 이번엔 G 오퍼레이터로 해주죠. G 오퍼레이터로. G 오퍼레이터로 해주고 로스 스핀 once 해주고 그다음에 R sleep. 아까 전에 R은 10Hz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여기서 슬립은 100ms 정도 딜레이 시켜주는 거죠. 100ms 정도 딜레이 시켜주면은 1초마다 한 10번 돌겠죠. 이 와이어문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로스 스핀은 닫아주고요. 로스 스핀은 닫아주고. 주석 처리해주고. 로스 스핀은, 기존에 있던 로스 스핀은 주석 처리해주고, 로스 레이트 R부터 와일문까지 타이핑을 해줍니다. 타이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이브를 꼭 해줘야겠다. 나도 세이브를 해줍시다. 바꿨으면은 세이브는 습관적으로. 세이브 해주고 캐키 메이크 해야지 세이브된 내용대로 됩니다. 로스 파람 리스트를 활용하여 매개 변수 지금 바로 이제 실행해 볼 수 있네요. 자, 한번 우선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게 서비스 서버 CPP만 바꾸면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놓고 캐키 메이크를 먼저 해줘야겠죠. 우선 서버 끄고 켜져 있었네. 끄고 네, cd 캐킨 워크스페이스로 가서 캐킨 메이크 해줍니다. 네, 잘 됐고요. 빌드업 잘 됐고 잘 됐으면은 여기다가 로스런 똑같이 튜토리얼 서비스 서버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서버가 레디가 됐고 자, 이 상태에서 서비스 서버가 레디가 된 상태에서 로스 파람 리스트를 한번 띄워보면 로스 파람 리스트를 띄워보면 이게 생겼죠. 파라미터 calculation method라고 하는 게 생겼죠. 네, 이겁니다. 목록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됐고요. 즉 플러스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로 실행을 했을 때 덧셈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봅시다. 요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먼저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지난주 수업 내용 끝부분에 있었던 건데 로스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아까 로스 런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로스 서비스 명령어로 바로 실행시킬 수도 있어요. 콜이라고 하고 한 칸 띄우고 서비스가 로스 언더바 튜토리얼 언더바 srv 이고 이게 뭐 한 인풋 값을 10하고 5 정도 넣을까요? 우선 이렇게 넣으면 그냥 아까 전에 서비스랑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그 G 오퍼레이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당연히 아까 전에 그 서버에서 초기로 플러스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하기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해보면 15가 나왔죠. 자, 이번에는 calculator 모드를 바꾸고 싶어요. 자, 모드를 어떻게 바꾸냐? 이게 중요한 거죠. 로스 파람 셋 하고 아까 전에 그 파라미터가 뭐였죠? calculation method였죠. 만들었죠? calculation method 2 해볼까요? 2. calculation method를 2로 한다는 거는 연산자를 뭘 선택한다는 거죠? 2가 뭐였죠 아까? 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빼기. 자, 바꿨어요. 이제
서버 내에서 파라미터가 2로 바뀌었어요. calculation 메서드가 2로 바뀌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로스 서비스 콜 한 다음에 로스 튜토리얼 서비스 다시 15를 합니다. 이번에는 연산자가 지금 이제 빼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가 5로 나오겠죠. 네, 그렇죠? 이제 곱셈 나누기 다 해봅시다. 이제는 다 타이핑 안 해도 되죠? 두 번 딱 치면은 calculation 메서드를 3으로 바꾸고 다시 로스 서비스 콜 하면은 이제 50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누기 해봅시다. 로스 파람 셋 calculation 메서드를 4로 바꾸고 로스 서비스 콜 15 하면 2가 되겠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도 그때그때 바꿀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거를 바꿔가지고 할 수 있죠. 이런 기법이 실제로 로봇 제어할 때 많이 쓰입니다. 네, 한번 실습해 보세요. 15가 나왔죠. 하지만 아래와 같이 매개 변수, calculation 메서드를 2 또는 3 또는 4로 바꾸어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하면서 요청되는 결과가 하층 연산에 따라서 하는 거죠.